이번에는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목 빅데이터 탐색은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그리고 통계 기법에 대한 이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데이터 정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데이터 정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과목에서 학습을 했었던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데는 반드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기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고라는 것은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즉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잘 정제된 데이터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왜곡된 분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잘못된 의사 결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의 제대로 된 데이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처리는 전체 데이터 분석 시간의 60 내지 80% 정도를 소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어떤 부분의 시간을 주로 보내게 되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60%의 가장 큰 자료는 클리닝 앤 오거나이징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리닝이라는 게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를 정제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60%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라는 것은 콜렉팅 데이터 셋이라고 했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19%다.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는 과정까지가 전체 분석 시간의 약 80%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것, 모델을 만드는 데는 약 9%의 정도밖에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모델링을 할 때 이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들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봤는데요. 실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는 현실 세계에서 수집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 각종 오류라든지 이상값, 뒤에서 이제 이상값도 다루어지겠지만 어떤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결측값, 제대로 수집이 되지 않은 이런 오류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분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과 구조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일관적인 형태로 변환해야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나 이름 같은 것들도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날짜는 연월일이 아니라 월일 연도의 형식도 있고요. 이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과 이름을 사용하지만 외국에서는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형태로 변환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특성을 추출해야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뒤에 학습을 하겠지만 많은 변수들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변수를 선택하거나 차원을 축소하는 이런 기법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는 완전히 뭐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처리의 첫 단계로는 대부분 데이터 정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 축소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피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피처라는 것은 변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성 또는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피처를 선택하고 차원을 축소한다. 차원이라는 것은 변수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변수를 선택하거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데이터 통합이 먼저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게 뭐 순서가 완전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통합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변환에 대한 것, 변환에 대한 것이 1과목에서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데이터 형태를 변환해서 분석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화라든지 일반화, 정규화 이런 데이터 변환 방식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데이터를 정제하고 통합하고 축소하고 변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데이터 전처리 단계라고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정제 단계가 되겠는데요. 정제에서 어떤 값들을 처리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가장 또 전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데이터 정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에서 오류, 노이즈라고 보통 얘기하죠. 결측값, 이상값 등의 문제를 해결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결측값이라는 것은 데이터셋에서 관측되지 않거나 기록되지 않은 값.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할 때 답변이 좀 곤란한 것들은 비워놓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결측값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상값인데요. 이상값은 데이터 집합에서 일반적인 범위, 어떤 정상적인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상값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노이즈라는 것은 어떤 오류들이죠. 데이터에 포함된 무작위적인 변동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호를 노이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 정제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